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지난 6월 9일 날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방문국인 핀란드를 거쳐서 현재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오슬로 포럼을 열었죠. 그러면서 오슬로 선언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오슬로 선언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 것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차곡차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6월 12일 날 그날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이 완전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기대를 많이 끌었죠. 그런데 이후에 하노이 회담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은 3일간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3일간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TV를 켜놓고 이게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축제 비슷하게 그렇게 행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완전히 호박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슬슬이 다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평양으로 기차를 타고 또 3일간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이 회담에 큰 역할을 했던 김영철 정찰 총국장,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었던 김영철 완전 석고대죄 3일간 석고대죄하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건져갔습니다. 최근에 뭐 나타나기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공식 석상에서. 그런데 벌써 이 싱가포르 회담이 1년이 지금 다 돼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오슬로에서 오슬로 선언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헛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주년 정도 되기 전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뭐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이제 깨진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미국과 뭐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그런 친서를 보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친서를 받았지만 자기는 성급하게 굴지 않겠다. 그러니 아주 차분하게 대하겠다. 이런 투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제 3차 회담은 김정은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핵 추구의 포기다. 그러니까 이게 FFBD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오사카에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G20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G20 참가 후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제가 바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다.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나서고 있는데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는 아주 뜬금없이 핵 군축론 그리고 또 통일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난리를 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이 오슬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별 사항도 없습니다. 실제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말을 했는데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문구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내용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완전 신기로 비슷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문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화란 것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해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사람입니다.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상대성 원리, 그리고 원자폭탄의 기초를 만든 그런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과학자인데, 그런데 이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 평화란 것이 바로 대화라든지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립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때 말한 것이 바로 1930년대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나치가 독일을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제압하자 나치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망명하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1930년대 아인슈타인이 아주 젊었을 때 했던 그 말만 인용해서 평화란 것이 이해, 대화 이런 것에서 구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나치의 폭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한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망명해서 이것을 나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핵으로서 괴멸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평화란 것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상가들,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유명한 위인들은 평화란 것이 힘과 그리고 준비, 전쟁에 대한 준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오슬로 포럼에서 자기 기조 연설을 하면서 평화란 말을 무려 53번, 53번이나 이렇게 내새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만 하면 평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해와 대화라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일반적인 국가 사회에서는 이런 대화라든지 그리고 이성 간의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까? 얼마나 깡패 국가입니까? 그래서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엔에서 제재를 가는 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무려 11가지나 있습니다. 11가지 대북 제재 결안이 지금 유엔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북한에 대해서 대화 그리고 이해로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 문재인의 말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평화도 말입니다, 어떤 규범을 갖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외교적인 레토릭, 외교적인 수사,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북한이라는 이런 나라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김일성,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 또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323군데 공개 처형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개 처형을 하는 바로 국가가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개 채용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제일 앞자리에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또 일반인, 얼마나 보고 싶지 않는 그런 광경입니까? 그런데 강제로 이런 참담한 상황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깡패 같은 나라에 대해서 대화, 그리고 이해,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 문재인의 사고방식은 항상 북한에 대해서는 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기초한 오슬로 선언이 과연 제대로 먹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실제 별 내용도 없습니다.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습니다. 다만 평화 그러면서 양측에 여러 가지 긴장 완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지금 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뭐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북한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그 정도 이야기는 벌써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노르웨이까지 가서 이런 선언을 하는지, 이게 무슨 뭐 국외에 나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는 볼 때 말이죠, 이게 준비됐던 상황과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아주 좀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좀 강하게 그런 오슬로 선언이라면서 좀 폼을 잡았을 것 같은데 이것이 터져나갔을 경우에 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싫어하는 소리가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후퇴하면서 별 알맹이 없는 그런 내용을 전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김정은, 문재인은 늘 김정은, 북한 바라기, 이게 어디 가든지 간에 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입에 이 거미줄이 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상 북한 정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진짜 공합니다. 공한 그런 말이고 또 국가 지도자, 국군 통수권자 이런 사람의 말로서는 너무 허공에 찬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오슬로서는 역시 엉망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유럽 3개국 벌써 핀란드는 마쳤고 이제 노르웨이, 남은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 또다시 북한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별반 그렇게 아주 뾰족한 그런 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왜 많은 수행원들, 특히 이번에는 또 뭐 여성들을 많이 데려왔더구만요. 왜 많은 돈을 들여서 6박 8일간 북유럽 순방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6월 28일부터 오사카에서 G20, G20 정상회의가 펼쳐지는데 이것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번에 간 김에 배령인에서 피어로드 잘 구경하십시오. 그거라도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문재인이 오슬로에서 이른바 오슬로 선언을 펼쳤지만 이것이 별반 알맹이 없는 그런 수박 껍데기 같은, 잘 익지 않은 수박 껍데기 같은 그런 내용에 그쳤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